네, 안녕하세요. 트렌드를 넘는 마케팅이 온다의 저자 서울대학교 경영대학 박기환 교수입니다. 네, 요즘 시중에 나가보면 그 트렌드에 대한 서적이 굉장히 많고 어떻게 보면 트렌드의 이제 홍수에 빠져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요. 사실 트렌드를 이해하는 것은 마케터의 입장에서 굉장히 중요한 작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말하는 트렌드를 넘는다라고 하는 의미에는 크게 보면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개별 트렌드의 차원을 넘어서 트렌드의 기저에 있는 좀 더 근원적인 트렌드를 이해한다는 측면이 하나가 있는 것 같습니다. 궁극적으로 마케팅이라고 하는 학문 자체가 가치를 창출한다라고 하는 이제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는 마케팅 활동들이 정말 현재 시대 상황에서 고객들에게 충분히 의미 있는 가치를 창출하고 할 수 있는지를 점검하는 이런 하나의 방편으로 사용한다는 두 가지 이제 뜻이 있습니다. 2010년대 이후로 넘어오면서 경영학에서는 시대 변화의 동력을 크게 세 가지로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기술적인 차원, 시장적인 차원, 그리고 문화적인 차원으로 나누어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저의 어떤 시장 변화의 동력을 바탕으로 제가 마케팅 차원에서 뽑은 세 가지 키워드는 수평, 비정형, 그리고 불안정이라고 하는 세 가지 키워드를 선택을 했습니다. 수평이라고 하는 키워드는 좀 쉽게 설명을 드리면 한마디로 민주화라고 표현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민주화라고 하는 개념은 정치에서 시작이 됐지만 최근에는 경제의 민주화, 지식의 민주화, 정보의 민주화, 나아가서는 문화와 소비의 민주화까지 여러 방면으로 확산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소비와 문화의 민주화를 설명할 때 가장 대표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사례가 아마 럭셔리 산업의 구찌라고 하는 브랜드가 아닐까 생각이 드는데요. 구찌는 타겟 소비자를 밀레니얼 세대로 재정의하고 기존의 럭셔리 브랜드가 추구하는 미니멀리즘이라고 하는 디자인을 과감하게 포기하고 화려한 색상이나 특이한 문양과 같은 맥시멀리즘으로 변화를 시키면서 새로운 시대 변화에 부응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이제 비정형이라고 하는 특성은 쉽게 얘기하면 이제 경계가 없어진다라고 하는 현상으로 설명을 할 수 있을 텐데요. 과거에는 전혀 상상하지 못했던 방식으로 경쟁이 흘러가는 현상. 다시 얘기하면 이종 산업 간의 경쟁이라고 하는 새로운 이제 현상이 많이 이제 등장을 하고 있고요. 조금 더 이 현상을 확장시켜서 얘기하면 마케터와 소비자의 구분도 없어지는 것 같고요. 학교에서는 선생과 학생의 구분까지 없어지는 이런 다양한 종류의 경계가 없어지는 현상을 아우르는 개념이 비정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불안정이라고 하는 개념을 말씀드렸는데요. 이 개념은 앞에서 말씀드린 수평성, 비정형성과 굉장히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습니다. 수평성으로 인해서 정보의 흐름이 굉장히 빨라져 소비자들이 아는 지식이 이제 많아졌음에도 불구하고 비정형성이라고 하는 특징 때문에 어떤 것이 정답인지, 어떤 것이 올바른 방식인지를 찾기가 굉장히 힘들어지는 이런 이제 현상에 부딪히게 됐습니다. 그래서 아는 것이 굉장히 많아지는 것 같지만 실제로 정답을 찾기는 굉장히 힘들어지는 이런 모순적인 상황에 빠지게 되고요. 이런 모순 또는 패러독스로 인해서 소비자들이 불안정이라고 하는 현상에 굉장히 이제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대부분 어쩌다 뭐가 되는 경우가 참 많은 것 같아요. 그 예전에는 어쩌다 뭐가 되더라도 큰 문제가 없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식과 정보가 그렇게 흐름이 많지 않고 더 중요하게 이제 경쟁이 치열하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어쩌다 마케터가 되더라도 거기에 맞춰서 이렇게 차근차근 배워 나가다 보면 큰 문제가 이제 없었는데 최근에는 이제 경쟁이 워낙 이제 치열하다 보니까 뭐든지 미리미리 준비를 좀 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제일 첫 번째로 중요한 건 기본 원리와 개념을 공부를 조금 하시는 게 필요한 것 같아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많은 것을 읽고 많은 것을 접하는 게 반드시 좋은 거는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조그만 정보에서 취사 선택을 해서 양질의 좋은
기본 개념과 원리를 익히시는 걸 가장 첫 출발점으로 생각을 이제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자신만의 프레임을 어떻게 정립해 나갈 수 있느냐 하는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원리와 개념은 뭐 다른 사람이 미리 정립해 놓은 거잖아요. 이 기본적인 어떤 원리와 개념 하에 자신만의 관을 만들어 나가기 위해서는 많은 이제 검증 작업이 필요하죠. 새롭게 접하시는 사례에 대해서 본인만의 나름의 관점으로 해석을 해보시고 여기에 따라서 본인의 또 이론적인 체계를 다시 한번 정립을 해보시고 또 이러한 정립된 이론 체계가 또 맞는지 다시 한번 검증을 해보시고 이런 과정을 쭉 이어서 나가시면 아마도 여러분이 남들과는 다른 독자적인 특유한 어떤 관을 정립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관련해서 실질적으로 실천할 수 있는 어떤 프랙티스가 한 두 가지 정도가 있는데요. 하나는 관찰이고요. 하나는 질문입니다. 관찰은 제가 표현하기로는 낯설게 바라보기라고 하는 연습인데요. 이름을 떼고 뭔가 다른 각도에서 그 사물이나 사람을 바라보는 훈련, 이 훈련을 조금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는 너무나 우리 주변에 널려 있는 사물이나 현상에 대해서 그 이름이라고 하는 형태로 너무 익숙하게만 바라보고 있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 하나는 관찰을 바탕으로 해서 질문을 던지기를 추천을 드립니다. 여기서 말하는 질문은 이런 질문이죠. 제가 이름 붙이기는 이제 why성 질문이라고 이름을 붙였는데요. 영어로 표현하면 what, why not, what if. 꼭 이렇게만 할 수밖에 없는가? 꼭 좀 다르게 다른 방법으로 생각할 수는 없는가? 이렇게 하면 왜 안 되는가? 라는 식의 질문을 끊임없이 던져보시면 여러분만의 독자적인 눈을 구축해 나가시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예를 들어 회사에서 마케터가 광고를 하고 싶은데 10억이라고 하는 돈이 든다 라고 하면 그 회사의 CEO나 CFO를 설득을 해야 되잖아요. 설득을 하기 위해서는 자신만의 비즈니스 논리가 필요한 거죠. 고객도 마찬가지입니다. 외부에 있는 고객들을 설득을 하기 위해서는 왜 이 상품이 고객들에게 의미 있는 가치를 창출하는지에 대한 논리가 필요한 거죠. 이 논리를 키우기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매일 추천드리는 한 가지 방법이 자신의 생각을 글로 옮겨보는 연습입니다. 머릿속에 아무리 좋은 생각이 있다 하더라도 실제로 글이나 도표나 그림으로 옮겼을 때는 그 느낌이 굉장히 많이 달라지고 내가 부족했던 부분, 논리가 부족했던 부분 이런 부분들을 많이 찾아내실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 마케팅에서 가장 중요한 개념을 하나만 선정해보라 그러면 청중들의 답이 다양하게 나오는데 제 개인적으로는 1번 답은 고객인 것 같아요. 마케팅 관점으로 생각한다는 것은 결국 모든 의사결정의 중심을 이 고객 가치에 둔다는 거죠. 그러면 가치를 어떻게 창출할 것인가 하는 문제는 그 사람의 입장이 돼 봐야 됩니다. 한 가지 재미있는 브랜드를 소개를 드리면 최근에 그 뉴스레터라고 하는 새로운 종류의 큐레이션 서비스가 많이 등장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 두 개를 소개를 시켜드리면 유닉이라고 하는 브랜드가 있고요. 어페티라고 하는 브랜드가 있습니다. 유닉과 어페티는 실제로 타겟 고객들이 사회 직장 3년차 이하 연소득으로 한 2, 3천만 원에서 넓게는 4천만 원 정도 소득을 가지고 있는 젊은 MZ세대들이 대상입니다. 그 MZ세대들이 뉴스를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 기존에 있는 레거시 미디어들에서 나오는 뉴스들은 너무 무겁고 따분하고 재미없고 뉴스를 소비하는 사람들과의 어떤 공감대도 형성하기 힘들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서비스들은 이 친구들의 감성에 맞게 이 친구들이 뭔가 소비하는 행태에 맞게끔 뉴스를 생산해서 제공을 하고 있다는 점에서 굉장히 저는 인상 깊게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기존에 밀레니얼 세대들이 뉴스에 대한 니즈가 없다라고 우리는 착각을 하고 있었던 건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합니다.
근데 사실 그게 아니라 기존에 있던 뉴스 미디어들이 이 사람들의 라이프 스타일이나 니즈나 소비 행태와 잘 맞지 않았던 거죠. 또 하나 대표적인 사례를 들라면 저는 대기업 사례지만 삼성전자의 비스포크 냉장고 사례를 들고 싶습니다. 기존의 냉장고 하면 넓은 크기, 성능 이런 게 중요한 기능적인 상품이었습니다. 그런데 비스포크는 이런 그 기능제가 아니라 쾌락제로서 상품을 재프레임을 했어요. 냉장고 이퀄 가구라고 하는 이런 개념으로 주방이라고 하는 게 단순히 음식을 조리하는 공간뿐만 아니라 뭔가 자신만의 개성을 보여줄 수 있는 이런 새로운 공간으로 의미가 변화하고 있는 이런 여러 가지 시장의 변화를 본다면 뭐 가히 작년에 있었던 브랜드 중에서는 뭐 거의 제 1번 혁신 브랜드라고 얘기할 수 있을 정도로 훌륭한 사례라고 생각이 됩니다. 제가 최근에 놀라운 곳에서 강연 요청을 받았는데 다름 아닌 대한민국의 이 사법을 총괄하시는 판사들이 계시는 사법연수원에서 마케팅 강의를 요청을 하셨습니다. 왜냐? 신뢰받고 사랑받고 존경받는 브랜드를 만드는 문제는 그게 비단 일반 사기업뿐만이 아니라 공기업도 똑같은 동일한 목표를 가진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사실은 마케팅은 모든 분들에게 해당하는 학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뭐 이게 경영학의 한 분야라서 기능적인 관점에서 볼 수도 있겠지만 마케팅의 기본 목적이 가치 창출이잖아요. 이걸 조금 인문학적으로 표현하면 의미를 만들어가는 과정이에요. 나의 삶이라고 하는 이 상품에 대해서 내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고객이 누굽니까? 나의 고객은 가족이 될 수도 있고 친구가 될 수도 있고 지인이 될 수가 있고 이런 분들을 위해서 어떻게 같이 의미를 만들어 나갈 수 있는가. 그렇게 할 수 있을 때 우리는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 거고요. 이런 문제에 대해서 고민을 하다 보면 결국 마케팅의 궁극적인 목적은 지극히 인문학적이다. 그래서 고객 행복, 삶의 행복과 맞닿아 있다고 하는 측면에서 아마도 모든 분들이 이 경영학 마케팅에서 삶의 지혜를 좀 얻어가셨으면 좋겠다는 바람에서 일독을 권해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